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심판의 달 4월이 밝았습니다. 누군가에겐 4월은 잔인한 달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4월은 혁명의 달입니다. 독재에 맞서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4.19 영령들의 기운과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을 저지르는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선거 혁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도하고 불의한 세력이 또다시 감언 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습니다. 4월의 첫날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 정의리원들이 시작한 이채학명주 심판운동, 전국적으로 지금 파란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정의리 김일웅님께서 널리 퍼뜨려달라고 정의리몰에 리본 세트 100개를 기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쪼사루스 조영래님도 동참하셨습니다. 100개 세트로 주문을 해주셨는데 정의리몰에 선물하기로 기부를 해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명주 파란 물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정의리몰 상품 추천하겠습니다. 아까 언양 불고기 맛있게 나갔는데요. 100% 순수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습니다. 원육 함유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불고기 원육 함유율이 90% 이상이면 정말 다른 것 첨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파, 당근 넣고 당면도 넣고 해서 드시면 훌륭한 한 끼 되는데 1+1+1 3팩에 25,900원에 무료 배송 드실만 할 것 같습니다. 정의리몰에서 여러분께 추천하는 상품은 제가 검증하고 추천한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혜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자 이런 주제로 지금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이 아직은 다 지금 진행 중이라서 특별한 게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뭐 2,000명 줄이지도 않겠다는 거죠? 네네. 왜 하는 거죠, 이걸? 신문들이 뭐 보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사과 요구, 뭐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조혜진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대로 가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할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공의 전임의에 의해서 의대 교수까지 주 52시간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빅5 병원까지 진료하고 수술이 한 50%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른바 입틀막 의사가 의협회장이 됐잖아요. 예. 그 의협회장이 이제 개원이들까지 동네 의원들까지
주 40시간 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데 의사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동참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사전투표까지 감안하면 한 4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투표일까지 계산하면 한 일주일 사이에 동네 병원들까지 만약에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뭐 의정 갈등 문제가 이게 제대로 못 푼다고 하는 게 정권 심판론으로 불붙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어제 저녁 무렵에 이걸 긴급하게 기자들한테 공지문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 대국민 담화를 무슨 뭐 이렇게 호떡집에 뭐 불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은 고위 관계자가 2,000명 정원에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2,000명 정원이 도출된 과학적 근거를 오히려 설명하고 대통령이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의료계한테 오히려 촉구하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여론을 좀 어떻게 바꿔보고 환기시켜 보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운계 정치 1번지 보고 국민들이 너무 깨어 있을까 봐 이 시간에 맞춰서 담화를 발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봅니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늘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에 잘못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겠습니다. 해도 우리가 더 이상 안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끄떡없이 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럴 걸 왜 담화를 발표해서 나 고집불통이야 알지 이러는지 나는 당에서 안 말렸을까요, 전희연 대변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일종의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문제만 버려놓고 수습을 못하는지 국민들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돌아버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큰 갈등이라든가 큰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해서 국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니까 뭔가 갈등은 많은데 정부가 오히려 그 갈등을 조장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보십시오.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바에 답을 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대국민 담화 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불통정부이고 무능정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도대체 국민들이 무슨 죄이고 환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가 도대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의사와 환자들을 갈라치게 하고 특정 집단을 나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서 협박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라고 하길래 혹시라도 정말 참여하고 반성하고 사죄할까 그럴까 하고 살짝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오늘 기자회견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기대에 좀 어긋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국민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기자회견 하라고 그랬지 누가 쓸데없이 대국민 담화 발표하라고 합니까? 들을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진주님 선거용입니다. 안 속아요. 속을 내용도 없어요. 진주님. 잊지 말자님 만우절입니다. 보수형님 TV께서는 색다르게 주목하셨네요. 경 넥타이 오늘 하늘색 안 속는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우리 이 사람 방송할 때 하는 방식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그거 보려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데, 예. 연결이 됩니까? 되면은, 예. 내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됐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오늘 대국민 담화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의료계하고 너무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2,000명 이거 딱 고집하고 있으니 대화가 아주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뭐 우의 뜻이 확고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풀겠다. 2,000명 일단은 그러면 접고 대화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료개혁 떠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 밀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 2,000명 그대로 간다, 이 얘기할 것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또 밝힌다. 김종국 본장님,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막가자라는 얘기 같고요. 야. 내용을 들어오면 지금 속보 나오는 건데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의료개혁 국민 불편 조속히 해소 못해서 송구한 마음인데, 이게 해소 못한 이유가 뭐냐?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전공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보수층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은, 정부는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막아서고 있는 전공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이걸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전공의의 쟁의행위 같은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의료개혁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를 이런 형태로 해도 얘기하지 마, 이제 쓸데없는 소리 내 하지 마.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발언하지 마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선거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의 불만을 또 이 문제로 엎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엎는다라고 하는 아주 제가 볼 때는 구태적인 발상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 어떤 수단으로 이걸 활용한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할지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볼 필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정치 1번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인주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도리도리 환장쇼입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고집이 황소고집이네요. 잘한다, 잘해. 지금요, 저는 김종국 부원장님 분석에 동의하는 게,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봐가지고 지금 거의 선거 끝났다 할 정도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완전히 뒤로 정말 대가리 쳐박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 안 믿는데, 그나마 살 길이 그거 하나라고 지금 다들 당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이웨이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을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4월 10일 날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지금 많이 다급해졌어요. 용산하고 당하고는 완전히 따로 가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만나는,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정말 분위기가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뒤늦게 깨닫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지난 28일에 재외선거권자 대상으로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을 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를 반성합니다.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내려놓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 심정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용인시에서 또 반성 얘기를 꺼냈는데 들어보실까요?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반성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인가요? 한동훈 위원장 오른팔 장동혁 사무총장도 부족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 내용도 마저 들어볼까요? 우리의 손가락은 우리보다 야당을 향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제 국민들 안 믿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맨날 마지막에 읍소하고 눈물 흘리고 대가리 쳐받고 뭐 조아리고 그래도 이제는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선거 앞둘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잘못했습니다. 뭐 앵간히 이렇게 했어야죠. 얘기하다가, 네, 절하고 사실 제일 많이 그 기억하시는 장면이 그때였을 거예요. 2016 총선 때 이른바 뭐 옥새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진박공천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때 대구에서부터 벌써 큰 절하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전략일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읍소 전략을 해서 윤 대통령 뭐 요지부동이잖아요.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든 사과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난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야당을 정권 심판론이 불붙으면은 야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야당도 못지않게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2조 심판론이잖아요. 여권 내부에서도 뭐 이게 안 먹힌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보다 더 미운 야당을 찍어주게 되면 정치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양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이 뭐 얼마나 속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는 뭐 안 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안 속아요. 네. 오늘 아침에 2만 원 슈퍼챗 그 릴레이로 막 쏘시는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해라. 이만했으면 좋겠다. 지금요 박남수님이 2만 원 슈퍼챗 쏘셨고 아까 양인주님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도리도리 환장쇼다 2만 원 쏘셨고 보수형님 TV 대국민 담화 곱하기 대국민 당황 대국민 담화 X 대국민 당황 5 하셨는데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놀란 것은 우리는 다 알았는데 용산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질 걸 몰랐다는 거죠. 왜? 보고를 못 받으니까. 거짓으로 보고하니까. 엑스포 부산 유치 29표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도 아주 뭐 경합을 벌일 거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용산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민심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학사 경고 받고 다시 공부 안 하면 제적이에요. 그때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민 눈높이? 그거보다 더 근사한 표현을 했어요. 국민은 늘 옳다. 오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지시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저 얘기를 윤석열이 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국민은 늘 옳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많은 국민들의 여론, 그거를 옳다고 생각했으면 거부합니까? 그리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가 넘는데 그걸 한 방송사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해가지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못된 선물 가지고 와서 청탁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부인은, 수많은 공직자들은 다 매정한 사람들입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국민들 궁금해하는 거 많다. 그래도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는데 뭐가 국민은 늘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할지 보여줄 날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김종욱 본장님. 네. 말은 참 근사했어요. 뭐 국민은 늘 옳다. 아이, 그걸 아는 놈이 그래?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그래서 윤석열식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만큼은 좀 박절합시다.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뭘 하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이거 잘못 행사하면 3년 동안 개고생합니다. 국민들이. 좀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는 진짜 박절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절합시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랑 손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도 웃긴 게요. 한동훈 가서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한다, 반성한다 이래놓고 뒤에 말이 뭐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뒤말이 다 예를 들면 이상한 얘기인 거고 범죄자로 따지면 이채양명주라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다 범죄 집단에 대한 의혹에 대한 제기 아닙니까? 범죄 집단에 대한 의혹 제기를 누가 막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그냥 다 거부권 행사하고 다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국회의 권한들을 만들어서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밝히자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의 죽음에 대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 진짜 이번 4월 10일 날 박절합시다. 그리고 박절한 것이 현 정부가 손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국민담화 아직도 발표하고 있네요. 길게 하네요. 뭐 이렇게 오래 할 말도 없는데. 아, 속보가 떴네요. 국민의힘 윤석열 제명. 네? 이은주님 이상 만우절 속보했습니다. 근데 대국민당화 날짜도 좀 이렇게 만우절에 맞춰놨는지 몰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롱거리가 될 텐데 이러면. 이은주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만 릴레이 계속 이어지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이쁜이맘님. 더 이상 보여주기식으로는 신뢰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쪼사로스 조형래님. 1, 3을 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일 잘하는 민주당 후보. 삼천리 방방곡곡. 1, 3으로 정권 심판. 200석으로 탄핵합시다. 이채양명주 리본운동 함께 해주세요. 우리 전현 대변인 민주연합 비례 25번인데 몇 퍼센트 얻으면 25번 당선돼요? 사실 30번까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50%에 60%의 압도적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당선을 떠나서 사실 야당이 압도적인 좀 제1당이 돼서 이 무도한 정권 확실하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왕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한 각종 법안을 수시로 거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좀 힘을 몰아주십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요즘 시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 한동훈 위원장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짜증 유발자다. 진정한 사과 없이 이렇게 자꾸 쇼만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김정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그냥 표로 확실하게 혼내줘야 됩니다. 영업사원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면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을 희망의 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말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교회에 가가지고 또 뭐 낮은 자세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지 않지만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참고 한 번만 들어봅시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I 윤석열 아니에요? 실제로 저랬어요? 예, 실제로 어제 교회에 가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근데 저 보면서요, 장소를 선택한 것도 물론 그 교회 목사가 굉장히 이 보수적인 걸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굳이 강동구를 또 찾아간 것도 참 전 그래요. 거기가 초접전 지역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하필이면 왜 또 거기를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선거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는 또 하는 것에 잘못한 게 뭔지는 잘 몰라.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고 구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좀 잘하고 난 다음에 그러든가. 그러면 이종섭 대사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 임명해버리고. 그러면은 아니 임명은 하더라도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내보내지 말고 그냥 국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내보내고. 그러다가 또 여론 안 좋아지니까 열 하루 만에 또 불러들이고. 불러들였다가 여론 또 안 좋아지니까 자진사퇴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명권자는 입 싹 닫고 자진사퇴한 사람이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아까 뭐 바람 얘기를 하셨지만 다급하니까 갑자기 무슨 애들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욕먹고. 저는 전에는 부가가치세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로 5%로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에 이런 식으로 아예 면세를 해주면 몰라도 50% 감면은 처음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세 체계 자체를 흔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욕먹고. 양쪽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봐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국민 담화 시작한 지 27분이 지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당하고 도대체 조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걸 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답답할까요? 지금 이만하자라는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네요. 꿈은 이루어진다님, 최성애님, 선님, 개같이 정치 안 해. 요즘에 개같이라는 표현을 그쪽에서 많이 쓰더군요. 유상통님. 마이와이님은요. KBS 박민방송, ETV 대통령 하야방송 송출 중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참 KBS 출신으로 어저께 밤에 웬만하면 안 보는데 공부하려고 봅니다. 정말 참담했어요. 진작에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한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나요? 어제 보니까 선거 관련된 방송을 하는데 그냥 뭐 양문석 뭐 문제 있다, 또 양분함 문제 있다, 김준형 문제 있다 이렇게만 방송을 하더군요. 이거는 싸구려 종편 방송보다 더 못한 위치로 자기들을 자리매김해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요. 공영방송을 망친 죄값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공영방송 그런 데 쓰라고 만든 것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보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방송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죄값 물려야 됩니다. 김짱님, 저도 릴레이 동참합니다. 배공기 앵커님 오래오래 사셔서 나라 구해주세요. 박혜림님, 하라님 릴레이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는요 아마 내일 모레 갈수록 더 난리칠 겁니다. 이제 막 징징 울고 고개 숙이고 정말 봐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봅시다.
이제 읍수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엄살,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엄살이거든요.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러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하고 내다보는 생각이 비슷하네요, 전혜연 대변인.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도 많이 갔고 그 이후에 여권의 흐름을 지켜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 챙겨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3단 거짓말입니다. 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여론조사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짬짬이 손잡고서 완전히 무력화시켰고요.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비판에다가 입 틀어막혀가지고 끌려나가는 거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 도대체 대파 875원 발언은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잘 챙기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민생을 보며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로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수사부터 빨리 시작을 하시고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빨리 하십시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종섭 이제 전 대사가 됐죠. 이종섭 전 대사 구속 수사 빨리 진행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찾아가서 석고대죄하고 사과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국민의힘과 여권이 갑자기 국민들한테 큰절하고 눈물쇼 한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쇼할수록 정권 신만에 대한 분노만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종섭 전 대사라고 부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피의자 이종섭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종섭 전 대사에서 대사라고 인정하는 순간 호주의 많은 교민들한테 상처 주는 말이 될 맞습니다. 겁니다. 한 번도 저나 우리 국민이나 호주 교민들은 특히 이종섭을 대사로 인정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대사입니까? 맞습니다. 잠시 도피했다가 끌려 들어온 거죠. 댕댕이님, 똥 싸놓고 도망갈 준비하는 것 같네요. 아니면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요? 수행님, 대가리 차박아도 이젠 끝났어. 국민들 농락하고 우롱하고 기만하고 피 끓는 심정 너희들이 아니 한번 피눈물 쏟아봐라. 나채덕님,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듯 귀에 닦지 않게 생겼네요. 지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믿을 국민 없는데 그나마 이제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들 국민의힘 후배들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뭔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선거 하나마나 하겠다. 왜 그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역구를 옮긴 후보죠. 조혜진 의원. 뭐 그것도 왜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해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용산 향해서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옳은 얘기인데 김종국 원장님 네. 왜 인지하냐고. 왜 인지하겠습니까?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같고요. 보면 저희가 지금 낙동강 벨트잖아요. 그러니까 전 낙동강 벨트까지 저렇게 흔들릴 정도면 저기 대한민국 세 개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 벨트, 금강 벨트, 낙동강 벨트가 있는데 전 낙동강 벨트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국민의힘이 TK 지역으로 완전히 포위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저는 조혜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라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받아치면서 좀 과거처럼 뭐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입틀막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거다. 아니 오늘 아침에 저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다시 치고받고 나오게 되면 또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너 나가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적어도 내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에서 지나다닐 때마다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건데 그 욕을 얻어먹는 상황들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렇게 탁 틀어막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입을 딱 틀어막거나 아니면 대통령 이제 그만 손 떼고 나가시거라를 얘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내란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했던 게 말씀하신 2012년도에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살려달라고 읍수했던 것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건데 저는 이번에는 대통령 때문에라도 저런 전략, 저런 전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마지막 카드마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어떡하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지금도 담화하고 있어요. 30분 넘었는데. 50분 동안 한답니다. 50분간. 이거 전파 낭비 아닌가? 근데 방금 뜬 거 보니까 그동안 정부는 9번 싸워서 9번 졌다. 우리는 이제는 안 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김성환 평론가 이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윤 대통령 자기 스스로의 어떤 뚝심으로 이거 일종의 이제 의료 개혁을 실천하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 치르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안 해도 나 안 나갈 거야 하고 버티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막으로 그러니까 소리는 제가 켜놓을 수가 없어서 자막으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제 자막을 깔고 있으니까 그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묵묵부답하던 그동안의 묵묵부답하던 의료계가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던졌다.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하겠다. 그리고 이해 집단의 위협에 굴복한 게 의사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됐으니 나는 이 의료개혁 그러니까 2,000명 의사 증원하는 거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뭐 한 몇십 분 동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나온 거다. 이거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지금 모든 불법 행동 책임을 다 둘러 씌우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차관이 얘기한 게 2,000명의 근거가 뭐냐면 아주 과학적인 세계의 논문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차관이가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학자가 논문 하나 쓰는데 세계 논문 가지고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아래 관료들이 그냥 거기 딱 맞춰가지고 필요한 것만 갖고 오나 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도 되게 논문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만 논문 하나 쓰려고 하면요. 수십 개의 논문, 수십 개의 책 이상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학적으로 쓰여진 세 개의 논문을 보고 2,000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 얘기를 갖다가 차관이라는 작자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의료계에 있는 의사들은 바보입니까? 그 세 개의 논문을 안 받겠습니까? 전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딱 그 최종 가이드라인 이것만큼 마지노선인 거죠. 이거 끝까지 지켜라.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2,000개는 과학적이야. 아, 진짜 놀라운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형효님, 조혜지 씨는 여지껏 타국에 살았던가? 윤석열 무릎이야 국민이 꿀릴 테니 당신들도 윤석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신 좀 차리라고 설득 한번 해봤더냐?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디를 4월 10일로 정하신 분이 계시네요. 진작 얘기하지 이제 와서 첫 떠드냐? 파파루카링 아이디가요. 이제 와서 저런 말 하는 게 더 짜증.
코리님 이제 와서 속 보인다. 반양님 알고 있는 게 더 소름이야. 이상한 나라님 조혜진 씨는 2년 동안 셀프 입틀막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성문? 진정성이 1도 안 느껴집니다. 하늘바다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휘발유 드럼통으로 붓고 있네. 내일 국힘은 대통령 탈당하라고 기자회견 하겠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멈춰. 아이디 좋습니다. 국정 음주 측정 좀 합시다. 예. 최수은이님 주진우 방송에 보니 호주 한인분들께서도 이치양 명주를 집회 장소에서 외치더이다. 안진걸 소장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앵커님 화이팅. 저희가 주말에 이치양 명주 시민연대도 결성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요. 아, 예. 잘하셨네요. 이치양 명주 심판해야 됩니다. 허경구님 슈퍼챗 쏴주셨는데 그 반칙입니다. 지금 2만 릴레이 하는데 혼자 5만 쏘시면 곤란해요. 예, 허경구님 농담이고요.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요. 봅시다. 9일 남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약간 예상이 빗나가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판세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수도권은 전멸이고 낙동강 벨트도 무너졌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하는 것 보고 실망해서 이제 심판 대열에 가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다 큰일 났다.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사과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오늘 대국민 담화한다라고 해서 의료개혁도 의료개혁이지만 뭔가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상을 좀 빗나가는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저로서는 오랫동안 정치 현장 지켜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왜 이럴까? 이 내부를 잠깐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전혜연 대변인, 저는 지금 이런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뭡니까? 서로 지금 완전히 갈라쓴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청와대 따로 국민의힘 따로 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싫든 좋든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집무실에 앉아서 본인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야당과 대화하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본인 맘대로 안 하면 대국민 담화를 하는 형식으로 국회가 잘못하고 있고 나는 옳은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우려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본인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심이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반성하고 참여해야 될 시점에 또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기자회견도 아닌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개혁의 어떤 저항하는 기득권 집단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제발 좀 진정성 어린 자세로 반성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국민의 심판도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겠지만 여권 내부에서부터 대통령 탈당해라.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50분간을 이렇게 하겠다. 김종원 원장님 시간은 많은가 봐요. 아니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오늘 하는 행동을 보면 선거를 딱 10일 앞두고 국민들에게 가장 쟁점 상황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 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10일 아니고 9일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지금 마음에 바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입장을 정한 것 같고. 사실은 나흘 남았어요. 우리 그죠. 부재자 아니 뭡니까 사전투표가 네네 그렇죠. 5, 6일이죠. 그렇죠. 5, 6일. 예,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선거와 무관하게 자기가 얘기했던 방식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미 이 징조는 보였지 않습니까? 강서구 부장장 선거할 때 무슨 뭐 여론조사하면은 자기네들이 이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17%가 나와서 그 17% 차이가 나서 그렇게 난리를 쳤었고 그것 때문에 인요한이 등장하고 한동훈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혜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보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60% 이상이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면 내부에서 그걸 바꿨어야 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이상의 분노가 쌓여 있는데 그 잠깐 예를 들면 고개 숙임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력. 전 그것이 예를 들면 가진 자들 또는 예를 들면 소수의 특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특권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갖다 탐하니까 그럼 보고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했던 2,000명이라고 하는 유일한 워딩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금 다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100석 이상은 나올 거야. 100석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앞으로 법이 넘으면 나 다 거부권 당사할 거야. 나를 탄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오만한 방식의 사고, 그러니까 소위 검찰총장 같은 사고 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은 9일 동안, 아니 말씀하신 남은 4일 동안 국민들이 표를 많이 모아주십시오. 응징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좀 그래야지만 이런 오만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도 정치 집단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언론이요. 예.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한다는 게 이제 어제 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여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전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사과를 하는 거는 악수 중에 악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어쨌든 대통령 안 찍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안 찍을 사람들은 안 찍는 건데 사과를 하게 되면 지지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게 더 나쁜 최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전한 걸 보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톤으로 어느 정도까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책임을 일단 의사단체나 의사들한테 다 던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계속 의대 증원 2,000명은 고수하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뚝심을 보여서 일단 지지층은 결집해 나가겠다. 이게 전략으로 보여요. 제가 예견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50분간 이제 대국민 담화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이면 오늘 분명히 KBS 9시 뉴스는 두 꼭지나 세 꼭지로 보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이건 단신으로 끝나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개혁에 관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거 한 줄이면 되는 기사예요. 50분간 떠들어도. 그냥 혼자 떠드는 KBS가요? 그걸 과대하게 얘기를 하겠죠. 성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KBS가 두 꼭지 세 꼭지로 리포트를 할 건데 그렇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예의 기득권 카르텔 또 나왔네요. 얼마나 각사를 내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끕시다. 신경 쓰지 맙시다.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았고 뭔가 좀 저는 오늘 사실 대국민 담화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상 나를 배신해. 정말 로또야. 너무 안 맞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자, 선거로 다시 돌아갑시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 힘들면 입에서 한숨 나오고 한숨 나오다가 또 힘들면 욕설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욕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욕쟁이라고 비난하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욕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가끔 화날 때 이놈이 이런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욕쟁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에 한동훈 입이 아주 거칠어졌어요. 처음에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개 같은 발언을 하더니 이제 또 쓰레기 얘기를 하더군요. 어디까지 주둥이가 망가져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쓰레기 발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은 명백하게 쓰레기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대표님 뭐가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죠? 뭐 예전에 했던 발언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의 발언과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하신 그 단어가 딱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뭐 침도 뱉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발언, 여성들한테 한 발언, 대표적으로 명품백 받은 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비난하고 화나고 어떤 말로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행태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야당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높이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위원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야말로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짜증 유발자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막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짜증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할 수 있는 정당인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투표 3번 제일 윗칸에 있습니다. 김종원 원장님. 네네. 그 이재명 없으면은 한동훈 어떻게 선거했을까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 명 또 등장했지 않습니까? 조국. 이조 심판.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이게 양아치들을 보면 입이 좀 걸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신문사에서 17일부터 30일까지 한동훈의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단어를 갖다가 검색했더니 범죄라는 표현이 322번, 조국 208번, 이재명 199, 그다음에 사기 49번, 30일 하루 동안 쓰레기를 갖다가 14번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색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경제 293, 주인 290, 뭐 민생 96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히 대별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쓰레기라는 말이 14번 나오기 전날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우리 말 조심합시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 전날 한 얘기를 그 다음날 완전히 바꾼 거죠. 이유는 그거겠죠. 참모진들이 보고했겠죠. 야,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우리가 우세한 지역의 보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강벨트든 낙동강벨트든 이길 수 있는 데만 이깁시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본인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검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쏟아부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따라가는 방식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양아치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입이 걸레 거고 거짓말을 뭐 하룻밤 사이에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 하는 건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아마추어이고 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저보다 더 많이 사실이 확인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일주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개 같은 쓰레기 왜 이렇게 막 더럽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더럽게 끌고 가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약발은 다 끝났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저렇게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까지 기대를 안 주면 그러면 보수층은 그냥 투표 포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자극을 해서 투표용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건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를 만드는 거였는데 갑자기 조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이조 심판이 되니까 이게 판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흐려지고 난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인기는 뚝 떨어지고 한동훈이 가서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말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여의도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심하네. 이런 실망감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막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동훈이 대통령도 치받을 정도의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을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윤석열과 한동훈 지지로 양쪽에서 보수층이 좀 갈려버렸거든요. 한동훈 지지 쪽으로 좀 모여주면 그래도 이번에 한번 뭘 좀 뽑아주면 한동훈 얼굴 봐서라도 한번 좀 뽑아주면 윤석열하고 좀 싸워서라도 뭔가 끌고 나가면서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강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욕도 하면서 거친 표현도 쓰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저쪽에다 대고 직접 욕을 못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저거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직접은 못하니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윤석열 너 정치를 지금 개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50분짜리 담아도 야 그거 다 쓰레기야 하지 마 이런 것을 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오늘 지금 이렇게 당에서 난리를 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50분간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 50분간 기자회견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니 정치인이라면 앞에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비겁하게 그렇게 예를 들면 돌려 맺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한동훈 지도위원장이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90도 폴더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약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는 발언도 언감생심 자기의 주군에게 그렇게 예를 들면 돌려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깜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얘기만 할 뿐인 거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치받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의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파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이 난 것 같아요. 파국을 만들어라. 저는 여기에서 저런 걸 봐요. 이게 이제 검사스럽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제 피의자들 자백을 딱 유도하죠. 막 이렇게 뭐 처음에 좀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차도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안 통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욕설하고 윽박지르고 막 발로 차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뭐 형 이성을 잃었어요. 강복수님 조국 나타날 때부터 동훈이가 좀 이성을 잃은 듯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성 잃으면 안 돼요. 이성이 있어야 나라 국정을 제대로 살피죠. 이번에 대파 발언, 독박 발언했죠. 이수정 후보. 그런데 그 미안하다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랬다고. 국정 운영하다가 국회의원 일하다가 이성 잃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성을 잃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안 되지.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알았으면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성 정신을 차린 건데 정신을 차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이성이 있는 건가?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75원짜리 한 팥뿌리 하나가 뭔지를 확인하려고 계속 이성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찾아온 거잖아요. 국민의 분노한 마음을 안다면 이런 예를 들면 계산 같은 걸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쓸데없는 이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가장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한 팥뿌리 하나에 875원짜리를 찾으러 다닐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두 개를 두들기면서 대파를 격파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발상을 가질까. 이거 인간인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예를 들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충성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발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면 장관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선거라는 공간이요. 다 흥분하잖아요. 예. 흥분하는 공간이라서 지난 대선 때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 거친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퍼컷 한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온 유세장마다 어퍼컷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시원하다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손가락 막 하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선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런 전략을 쓰는데, 전 여기 아까 기사 하나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을 한 번도 언급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재명과 기본적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는 기본 전략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한동훈하고는 상대를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심판론을 얘기하지만 한동훈을 언급 안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짤 때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한동훈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 아마 더 심한 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알고 찍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보통 여당이면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잘했고 앞으로 이걸 더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선거 구도인데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맨날 야당 정치인 욕하고 막말하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뻔히 드러나는 겁니다. 도대체 물가를 제대로 잡았습니까? 남북관계를 잘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잘했습니까? 뭐 세 가지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보니 자꾸 상대방을 욕하고 비판하는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더 화가 나거든요. 오죽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대파로 대파하자. 사과를 값을 통해서 사과하게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마트에 가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광고 촬영 뭐 여러 가지에서 가봤는데 국민들이 다 그래요. 똑같은 말 해요. 아니 물가 잡으랬더니 야당 정치인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뭘 잘할 줄 얘기하는데 맨날 야당 정치인 욕하는 거 보고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의 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인기가 있기는 있나 보네요. 오늘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야기만 했는데 방금 전에 동시 접속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예. 처음입니까? 3만 돌파한 게? 금요일 날 3만 명 돌파했고 오늘 또 이렇게 그럼 뭐. 3만 명 넘게 동시 접속 달성해 주셨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동훈 입이 이렇게 이제 거칠어지면서 뭐 이제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2조 심판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왜? 이 두 사람은 범죄자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릴 거라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누구를 위해 정치합니까? 자기를 위해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지 않으려고 정치합니다. 복수하기 위해 정치합니다.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반도체 산업을 우선해 주겠습니까? 자기 감옥 안 가는 걸 우선해 두겠습니까? 저라도 감옥 안 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말 중에 본인의 진심이 확 드러나 버린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라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지금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그 생각 딱 들었어요. 저 말하는 거. 저 방탄하는 게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당 대표한테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먼저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저도.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사실은 전략인 거죠. 저 말을 듣고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선량한 시민은 우리고 범죄자 연대는 그쪽 말이죠. 제가 이해하기는 범죄자 연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하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기가 범죄자 연대란 자백입니까?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신 분이 선량한 애국 시민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인데 범죄자 연대라고 스스로를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동훈은 아주 참 그 심사가 괴로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만 싸우기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조국까지 나서서 저렇게
기자회견 다 하고 하자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진국 발언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발언이죠. 후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다. 한동훈 얘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당을 만들고 자기를 뭐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후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세요. 이번에도 조국한테 한 방 먹더라고요. 들어보실까요? 아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그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검찰 정권의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 그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이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뭐 콧뚜레가 떨어질 소가웃을 이릅니다. 자기 콧뚜레가 떨어질 정도로 소가웃을 이라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고, 그리고 현재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지 국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김종원 원장님,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국신당 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전 좀 조정될 줄 알았더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인요한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이 생각을 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위 윤석열 정권을 후진국으로 딱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그 저쪽 당이죠. 그 선대위원장은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건든 거잖아요. 이거 갖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한동훈 인요한이 진짜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얘기 다 맞지도 않는 게 일단 이재명 조국 두 분은 감옥을 가니 안 가니 문제에 방탄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지났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방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생을 안 챙긴다고 두 사람이요? 1년 6개월 동안 민생 안 챙겨가지고 경제성장률 1.4%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세수 구멍 나가지고 59조 원 세수 구멍 나서 지출을 갖다가 79조를 지출을 못하는 나라를 만든 게 누군데 그런 나라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두 사람인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해야죠. 어떻게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럼 저한테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뒤로 빠져 있으세요. 제가 맡아가지고 해도 안 될 판인데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민심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민심과 떨어져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 저는 그런 거 갖다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한동훈 인요한 카르텔을 새로 결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서 제가 옆에서 막 웃으면서 이 선거 끝났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요한 한동훈의 얘기를 보면 이 나라가 후진국이자 양아치 정권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피아도 안 하는 짓을 지금 한 거니까 양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한 보수 인사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탁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민생 토론에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아요? 한동훈이가 클까 봐. 그래서 민생 토론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이가 선거 치른다는 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보라고 민생 토론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가리 안 좋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렇게도 하겠구나. 꼼꼼히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쾌하다, 뭐 경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정권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보면 잘 되는 집, 뭐 망해가는 집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요, 박용진 의원 참 얼마나 얘를 많이 썼습니까? 여러 차례 경선했는데
지금 지원 유세에 나서요.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집 아닙니까? 2부에서는 이런 내용도 좀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우리 정어리 특파원들 연결을 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불고기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정어리 특파원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렸죠. 오늘부터 현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이 제일 정확히 알지 않겠어요? 자, 정어리 특파원이 전하는 현장 맨 먼저 고양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지우 아빠 헬리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아빠 헬리님. 현장인가 본데. 아, 이게 전화 연결은. 네, 여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방금? 여보세요? 예, 지우 아빠 헬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음악 소리가 앞에 나왔어요? 아, 그 컬러링입니다. 컬러링. 저기 컬러링이었구나. 아, 예. 우리 지우 잘 크죠? 아, 예, 너무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예. 우리 애청자님이신 정어리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그리고 앵커님 덕분에 우리 지우가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지우 두 돌. 예. 지나면 한번 또 보여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헬리님은 고양시에 사시나요? 네, 저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살고 있고요. 예,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예. 얼마 전에 예. 저희 패널로 나오셨던 이기현 후보 기억하시죠? 네네네. 고양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 있는 그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선거구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되지 않나요? 고양시는 총 4곳의 선거구가 있고요. 고양 갑부터에서 예. 전까지 이렇게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고양시 하면은 그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스타 후보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고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신상정 의원. 네, 신상정 의원이 있고 또 고양을 을은 그 한준호 의원이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알죠. 예, 예. 네, 한준호 MBC 전 아나운서인 한준호 아나운서가 지역구에 있고 그리고 또 이견 후보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는 예전부터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네. 그리고 저기 고양 간만 신상정 의원이 그 3선을 계속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보니까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던데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이렇게 영쟁히 알아보니까 신상정 의원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상정 의원께서 보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요, 뭐. 이번에 좀 많이 밀릴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발전이 된 게 없고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는 겁니다. 10몇 년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네. 고향에서는 어떤 점을 그쪽 주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지역 개발인가요? 고양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이름 석자를 내미는 것도 굉장히 지쳐 있고요, 지금. 예. 그냥 고양 시민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고양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양시가 예전엔 굉장히 활기 넘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죽어 있는 도시예요. 엊그저께 제가 아이와 아내와 이렇게 좀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주말에. 예. 그때도 그 국민의힘 어느 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쪽 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가 칠 정도로 다녔던 거리이고, 또 하나가 호수공원에 오면은 많은 그런 지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호수공원 와도 꽃박람회를 와도 그냥 돌아간다, 소비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보가. 예.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그랬었어요, 아내에게. 그 지금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니냐, 그 사람이 맡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지방선거를 했었잖아요. 네. 한 달 후에.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커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시장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자체도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향에도 이치양명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또 우리 이기현 후보님이 엊그저께 유사하신 걸 했거든요. 예. 그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 그 전에 유은혜 사회부 네, 교육부총리. 예, 교육부 장관이신 그분을 우연히 뵀는데요. 그분께서 그 이채양 벤치가 나오면은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필요하면 온다고 말씀하세요. 예. 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 또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향 사정 잘 들어봤고요. 예. 임 밖에서 한 번 더 제가 연결할 테니까 그때 분위기 한번 또 전해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예. 정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꼭 승리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제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비례대표를 저기 조국신당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전혜원 또 후보님 나오셨잖아요. 예. 무조건 민주당으로 다시 불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양시 특파원 지화빠 헬리님 연결했습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호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의 김근철 특파원 전화 연결해보죠. 전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김근철 특파원은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호남의 김근철 특파원님은 순천에서 시사 호남 편집국장을 지내시는 언론인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현직 언론인 특파원으로 이렇게 현지의 사정을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천 쪽 소식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순천 우선 선거 후보자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순천 선거구는 순천시, 광양시 두 개 시와 구례군, 곡성군 두 개 군을 합쳐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을로 나누어 2명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예. 갑 순천의 경우 100% 순천 지역이지만 을 지역은 순천시 효령면 일대 5만 7천여 명 인구가 포함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과 2개 시군, 2개 군이 포함된 지역을 을지역이라 칭합니다. 예. 순천시 인구는 28만 3천여 명으로 광양시 인구 15만 2천 명, 구례군 2만 4천 명, 곡성군 2만 8천여 명을 합쳐 22만 2천 명으로 단독 선거가 가능했지만 순천 선거구 중 효령면 5만 7천여 명을 떼어내 광양, 구례, 곡성 지역구에 갖다 붙이는 한마디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 지역구인 셈입니다. 국장님, 2012년부터 세 차례 총선에서 각각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순천 지역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의 우선 후보까지 4파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순천대 의대 단독 유치를 약속했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을 통한 기본사회 기반 조성, 검찰개혁 완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 예. 김근철 특파원님. 네네. 아, 제 말씀 들리시죠? 네네네. 예, 제가 중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쪽과 자연스럽게 갑시다. 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수 후보는 중앙부처 경험과 힘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간다고? 네.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하면 거기에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순천 지역은 민주당 텃밭이고 강세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이 좀 몇 가지 가는 게 예. 혹시 그쪽에서 조국 신당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그쪽에서 뭐 좀 힘을 쓰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조국 신당 분위기는 여기서 지역구 대표를 냈으면 당선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우리 이제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서 9명이 조국 신당을 길을 돕겠다. 그 정도로 길을 대할 조국 신당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석 후보는 인물 면에서는 탁월하거든요. 예. 아는 것도 많고 행정고시도 학생증을 합격할 만큼 머리도 좋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당 가지고는 참 어렵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당은 어때요 분위기가? 이낙연 후보자 자체는 표출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미래에서 호남이나 그쪽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 있습니까? 이 지역구는 여기 동북권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호남이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예 공천을 안 했습니까? 이낙연 당에서는 거의 지지도가 이거 원래 이제 춘천 분부에 대한 민주당 당대표를 했을 때에 자기가 와서 해동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약속을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흉이라 그런 거죠. 춘천을 이렇게 자존심을 뭉개버린 자기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럴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김근철 특파원님 오늘 아침에 전화 연결하니까 아주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니 좋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확확 느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곡성 구례 그쪽 후보로 국민의힘의 이정현 후보 나섰잖아요. 네네. 어때요? 이번에 그쪽은 좀 지지가 나오나요? 지금 여론조사 MBC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 후보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자기 고향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나눠먹기 식으로 가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 저기가 이제 얼마큼 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표를 얻고 안 얻고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은 매우 강하다고 봐야지요. 지금 이제 모든 솔직히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관행이라든가 이 분구 실패라든가 면에서 이제 민주당은 찍지 않고 조국 쪽으로 비례대표를 찍고 투표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졌어요. 이게 2020년도에 민주당 당대표가 와서 무릎 꿇고 빌었는데 올해 역시 이제 국민의힘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천을 버려가지고 분구를 안 했잖아요.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데 여수는 2개 선거고 이걸 5만 7천 명을 여름면을 따로 떼어가지고 광양에 붙여버리는 민주당에서 만행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현장 소식을 구수하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임박해서 한번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끝나고 한번 뵙도록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천특파원 김근철 기자와 함께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한 군데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가보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특파원 지원해 주신 브루스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좀 해주세요. 캐나다로 갑니다. 밴쿠버.
여보세요? 정어리 특파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어리 특파원 신청해 주신 브루스님 연결합니다. 연결됩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감이 한국보다 더 좋아요. 반갑습니다, 브루스님. 아, 그런가요? 네, 반갑습니다. 예, 캐나다 밴쿠버. 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저녁 8시 24분입니다. 아,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정치 1번지 방송할 때 거기는 저녁 시간인데 항상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 방송 시작 시간이 대충 저 퇴근할 때 시작돼서, 네, 그래서 딱 저녁 먹으면서 잘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캐나다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만 9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오래 계셨군요. 무슨 일 하시는지 네. 여쭤봐도 돼요? 네, 저는, 밴쿠버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네. 예, 현재는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재외국민 투표는 끝났죠? 아직 오늘까지인가? 밴쿠버는 오늘까지. 수요일부터, 네, 월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다르니까. 아, 지금 밴쿠버는 3월 31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3월 31일 밤이고 내일이 4월 1일이구나. 그러니까 내일까지. 네. 그러면 투표는 하셨나요? 예, 저는 부활절 이스트 프라이데이 했습니다. 아, 예. 토요일, 일요일은 투표 안 하죠?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휴일과 관계없이 쭉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 그 전에 네. 선거 있을 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렇게 독려하는 문자나 연락이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실제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재외국민 투표 자체가 사전에 투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한 사람들이 투표 날이 임박해서 사전 통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전에 신청하는 날짜가 워낙에 투표 날짜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공지받는 게 사실 이 정치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는 이상 그 날짜를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한국인이 자주 찾는 그런 시설에 이렇게 공지 같은데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알게 된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언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방문해서 알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 있으면서 그 외에 통지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네. 밴쿠버는 우리 교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건 한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무래도 유학생이라든가, 그 외에 등록되지,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교민들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번 선거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사실 한국 이민 주류 사회는, 좀 약간, 예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뭐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좁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토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극도의 중립적으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려고는 하지만 현재 어떤 한국 정치에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많이 느껴집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렇게 멀리 캐나다에서까지 현지 상황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루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 계시는 브루스님과 현지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정아님, 우리 딸도 밴쿠버 있고 투표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해 봐야겠어요. 이현주님, 김성환 평론가님인 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캐나다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어리 특파원 세 분 연결해서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호남 지역 순천 그리고 캐나다 제 국민투표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윤석열 대통령 50분에 걸쳐서 이렇게 담화를 했더니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네요. 탈당 요구한 거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이 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일기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오네요, 김성환 평론가. 예,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후보가 가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뭐 선거 포기는 포기고 걷잡을 수 없죠. 예,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몇 명 후보가 여기에 더 가세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대 윤석열 대전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사실 아까 조혜진 후보 얘기도 네.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대통령 빠져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총선 때까지 요구한 거는 결국 그 뜻이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습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지 않게 되면 국민의힘은 카드가 없어요.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하는 건 대통령 빠져. 여기서 나가. 우리가 장사할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딱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장사할 테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왔죠.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아니, 국민을 위반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당신은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1년 6개월 동안 직설이 못하고 있다가 막판에 곡소리 나니까 저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들이 보면 이제는 야 반성했다고가 아니라 저 집안은 진짜 안 될 집안이구나 라고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 함은경 후보도 제가 볼 때는 눈치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함은경의 탈당 요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함은경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원래 한동훈이 김경률 그렇죠. 그쪽에 공천했다가 그렇죠? 김경률이 느닷없이 뭐 김건희 발언했다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함은경을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코미디였잖아요. 운동권 심판한다면서 운동권 출신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도 우스운데 이제 함은경 자기는 윤석열한테는 빚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윤석열한테 빚 없는 후보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진인 조혜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수도권에 있는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신호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낙동강 벨트에서도 대통령 손 떼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수도권에서 나온다. 사실 전국 곳곳이 격전지거든요. 전 앞으로 이런 요구가 물밀듯이 쏟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어떤 팀입니까? 수많은 정어리들이 모여서 정어리 군단을 만들듯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말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합해서 만든 연합 군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았던 기대에 그냥 접지 마시고 더불어민주연합을 꼭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절하게 또 올립니다. 예. 근데 굉장히 심상치 않은 신호인데요. 모든 정권은 자멸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힘이 더 크면 그러면은 뭐 정권이 바뀌든 뭐 선거에서 지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함은경 후보는 친한계라는 게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았으면은 한 달 전이나 한두 달 전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전선거 나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자멸, 스스로 무너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왜 오늘 그런 식으로 대국민 담화인가 뭔가를 하냐 이거예요. 그 윤석열이란 정치인을 우린 익히 봐왔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대로. 아까 제가 하수 중에 하수다, 악수 중에 악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안 밀릴 수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대통령으로서도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여권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치받으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밀려가면 그러면 대통령직 수행도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위기감을 좀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버틴 거거든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대중 주필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총선 지면 대통령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 하야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이 언들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200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구도라면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위 이 이채 항명주로 얘기되고 있는 모든 법안의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뭐죠? 제가 볼 때 대두덕이 되는 상황 자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징후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징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함은경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전원에 따르면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대통령은 120에서 130석 정도 가져가고 2당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또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선거 앞두고 스스로 진짜 폭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폭망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이렇게 폭망할 걸 알고 오늘 담화를 이렇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밀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참여해 주셨는데 두 분 선정해서 이창명주 디퓨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바다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휘발유 드럼통으로 붓고 있네. 내일 국힘은 대통령 탈당하라고 기자회견 하겠네. 이렇게 예견을 또 하시고, 역시 우리 정치 1번 애청자님들은 정치 10단이시라니까요. 하늘바다님, 이창명주 디퓨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경근님, 파 시리즈로 글을 주셨네요. 대파, 대통령을 파면한다. 쪽파, 쪽팔려서 파면한다. 실파, 실망해서 파면한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대파로 정권 심판 몰빵할 줄리아. 예. 이경근님, 대파, 쪽파, 실파. 예, 파 시리즈로 재미있게 해주셨네요. 이창명주 디퓨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길어가지고 민주당 잘 되는 집안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1번, 3번 전현 대변인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원합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나왔으니까요. 예, 좀 그 마음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현 후보가 25번인데 이왕이면 25번까지 당선되게 밀어주세요. 박박.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덕택에 동접자도 3만 명 돌파하고 아주 막 뜨끈뜨끈한 이슈들을 잘 소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더 힘차게 한번 앞으로 나가보죠.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